리팩토링은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뭔가 메소드가 되게 한 몇백 줄이 되고 메소드 하나 구현한 게, 그 다음에 어딘가에 중복되는 게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파라미터가 수십 개 있고 이러면 분명히 뭔가 기능은 잘 수행될지 모르지만 뭔가 불필요한 부분, 구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개선하는 걸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하고, 마틴 파울러라는 그 사람이 쓴 리팩토링 책이 디자인 패턴 책 못지않게 많이 읽혀요. 개발자들이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팩토링은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는 건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코드 스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은 딱 프로그램 보면 어디에 오류가 있을 것 같아, 어디가 좀 잘못될 것 같아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중복된 로직을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조건문이 있거나 이런 실행 코드를 변경하는 특별한 동작,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그거를 미리, 이게 아주 에러는 아니지만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코드를 좀 바꾸는 걸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고 나중에 메인터넌스 할 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이건 다 읽어보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한다, 버그를 찾는다. 중요한 거는 도대체 코딩 스멜이 뭐냐, 코드 스멜이 뭐냐, 객체 지정 프로그램에서. 이건 리팩토링 사례를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에 이 f라는 거 안에 이제 스트링 안에 C라는 데 담겨있는 문자를 체크해서 뭔가 뭘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여기도 겹치고 다른 데도 또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따로 떼가지고 여기 함수로 지금 만들고 그 함수로 호출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 막 클론으로 해서 컷 앤 페이스트를 되게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짜면.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제 함수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호출하게 하는 그런 간단한 리팩토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구조로 바꿔나간다는 거고요. 리팩토링 과정은 계속 바꿔보고 테스트해보고 되면은 또 다른 리팩토링 하고 안 되면 다시 지난번 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버전 컨트롤을 잘 해야 되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메인테넌스 할 때 버전 컨트롤을 어떤 툴을 SVN 같은 걸 어떻게 쓰는지 좀 얘기하기로 하고, 코드 스멜이 이런 거예요. 코드가 중복되면 빼가지고 함수 하나로 만들고 그거 호출하면 되잖아요. 메소드 긴 거는 뭔가 우리가 모듈이 하나 길면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고 같은 데이터를 쓰는 놈들은 같은 일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응집도 얘기할 때 응집도 높은 걸로 구별하면 되고, 클래스 큰 거를 짠 걸로 나누는 거는 저거는 우리가 디자인 패턴에서 플라이웨이트 패턴 이런 걸 쓰면은 이게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의 집합으로 만들었다가 그 클래스의 집합들이 그룹으로 되어 있다가 뭔가 어떤 메시지 하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그룹에 있는 것들이 누군가 하나 나서서 내가 처리해야 될 거면 내가 하고 아니면 남한테 넘겨주는, 이렇게 좀 뭉뚱그려 있지만 조금 구별해보는 그런 플라이웨이트 패턴을 사용하면 되고, 파라미터 리스트 긴 거, 이거는 분명히 파라미터 개수 중에 여러 개 중에 안 쓰는 거가 혹시 있으면 지우고, 또 어떤 경우는 굳이 파라미터를 넘길 때 객체 하나를 다 넘기는 게 아니라 객체 안에 변수 하나를 넘겨도 되는데 객체를 다 넘기면 결합도가 커지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요. 네, 여기 스위치 if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예외 처리가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성 같은 걸로 이용하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간단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만있어. 이게 슬라이드가 꽤 다 끝내자.
이 코드 품질 향상 기법은 우리가 개발했을 때 그 코드가 내가 짠 거니까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자들의 이 잠재적인 심리예요. 그래서 남이 좀 봐주거나 아니면 기계로 돌려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특히 데드 코드가 뭐냐면 잠깐만. 그 실행 흐름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 코드 있죠. 그러니까 컨디션을 잘못 써가지고 이쪽으로는 컨디션이 발생될 수 없는데 막 if then else에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는 컨디션이 나오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데드 코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용한 변수가 이 선언되지 않고 사용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가 컴파일러 같은 게 그런 걸 파악해낼 수 있고, 페어 프로그래밍은 이제 개발할 때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을 이뤄가지고 한 사람은 코딩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코딩한 결과를 테스트는 그냥 돌려볼 수도 있지만 테스트하는 코드를 미리 짜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JUnit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하는 건데 그런 테스트 기반 개발을 같이 페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인스펙션은 남이 짠 프로그램을 눈으로 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로직의 문제, 뭐 컴퓨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리스트업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그 표대로 체크를 해보는, 변수 이름이 제대로 됐는지, 뭐 너무 함수가 길지 않은지, 그 함수의 뭐 제어 구조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적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로직 결함은 아니라 그 조금 간단한 뭐 변수를 선언하고 안 썼다든지 또는 안 쓰고 선언하지 않고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계로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안에 보면 이 1번 문장은 X와 Y가 인풋돼 가지고 정의되는 거죠. 그 다음 Y라는 값은 지금 여기서 사용됐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Y는 사용됐고 POW는 정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 DEF라는 게 정의가 된 거고 use라는 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뭐 예를 들면 G 값을 지금 찍었는데 G 값이 이상하게 나왔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다 보는 게 아니라 G 값에 영향을 주는 거, 얘가 영향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컨디션이니까 얘도 영향을 주겠지, 그지? 그 다음에 Y 값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마 뭐 얘도 영향을 주고, 그죠? Y 값이 여기서 이용되고 어사인 됐으니까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거꾸로 찾아가면 그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던던트 같은 것도 이제 컴파일러 앞부분에서 구문 처리해가지고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은 여기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한 사람은 프로그래밍 하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그거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제 좀 효율적으로 그 오류를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핑퐁 프로그램은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은 아예 테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테스팅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테스팅하고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하는 그런 기법을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XP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